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ACR,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FDA의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접종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텀을 잡는지, 그 시기 조율한 방법 등에 대해서 이어지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안 마야라고 하는 MD 선생님, 류마톨로지리스트죠. 류마티스 센터, 미국 판비치에 있는 류마티스 센터의 후안 마야라 박사라고 하는 미국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인데, 이분이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이유. 왜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코비드19에 대한 항체가 종종 두 번의 접종 후에 생성되지 않는다. 누가? 류마티스 질환, 장염역 질환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된 상태 환자분들이 코비드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음에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최대 50%가 항체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최근 일부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2명 중 1명은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서 면역 억제된 상태의 환자분들이. 그래서 부스터샷 접종을 3번째를 맞아야지만 겨우 최종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늘어난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후안 마야라고 하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지금 이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되 없으면은 다른 mRNA 백신으로 바꿔서 접종한다. 그리고 1, 2차 접종 때 같이 코로나 백신에 의한 이상 반응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어떻게 접종을 해야 되는가? 부스터샷 접종 전으로 1, 2주 동안 잠시 그 면역 억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 1, 2차 접종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부스터샷을 맞기 전에 1주, 그리고 맞은 후에 다음 1주나 아니면 맞기 전 1, 2주 전부터 면역 억제 약물을 중단해서 코로나 백신을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항체 반응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스테로이드와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류마티스 약물들은 부스터샷 접종 시 잠시 중단한다 또는 변경한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최종 판단이 아직 근데 부스터샷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어떤 권고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어떻게 되냐? 부스터샷 접종 전에 면역 억제제나 이 생물학적 제제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1, 2차 때처럼 1, 2주 중단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서 결국 그 약이나 주사를 처방해주는 주치의가 결정해줘야 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권고안이 부스터샷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부스터샷 접종 전에 약물과 주사를 끊을 것인가 1, 2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치의하고 결국 상담해서 몸 상태 정확히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부스터샷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를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류마티스 질환 면역 억제된 상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코비드19 발생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되었을 때 대부분 입원하게 되는 상황 발생되는 분들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발생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위중증으로 발생돼서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받지 않은 분들이 결국 이런 위중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정말 싫지만 맞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코로나 백신에 감염돼서 위험한 상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맞을 것인가? 딜레마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아도 입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과 이상 반응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던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오히려 무난하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고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로 확진된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입원해야 하는 위험사항이 감소하고 심각한 질병사항을 예방할 수 있었다. 면역 억제된 환자분들 중에서요. 그리고 부스터자 접종 후에도 면역 저하된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하다. 왜? 세 번째 맞는다고 해서 항체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0%가 아닙니다. 부스터샷까지 세 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면역 억제된 상태의 분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는 게 정말 우리 몸에는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질병을 관리하지만 이 면역 억제제를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지금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코로나19 이 부스터샷,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입원한 환자들은 다 백신 안 맞은 분들이니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새로운 이상 반응이 겁난다. 물론 많죠, 지금. 그런 이상 반응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맞으나 안 맞으나 위험한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누가? 면역 억제된 상태의 환자분들은요. 그래서 접종 후에도 항체가 세 번 맞았음에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대규모 모임을 피할 것. 사람이 밀폐된 곳에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1차, 2차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누가? 면역 억제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된 상태의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면역 억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류마티스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이 1, 2차 접종 후에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래도 생성된 경우가 많다. 1, 2차 맞았을 때는 2명 중 1명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더라.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를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연구에서 소개된 것은 리투크시맙을 주사하던 환자분들은 1, 2차 접종에 반응이 없다가 세 번째 맞으니까 겨우 항체가 생기더라. 항체가 생기는 게 근데 100%는 아니다. 또 그쵸?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시 입원해야 되는 위중증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은 감수를 해야 된다. 결국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를 목표로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면역 억제제를 안 먹는 상태로 가는 거. 하이드로시클로로킨, 그러니까 항말라리아제 정도만 드신 상태로만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되는 거죠. 물론 그 약물만 복용한 분들도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접종 대상자에서는 그래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면역 억제 작용하는 주사 안 맞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많은 환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부디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